(2020년) 이 여름이 유난히 요란스러운 그런 여름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대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코로나19 이것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표현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국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무능이 겉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질서가 제대로 질서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슈 가운데에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것도 들어가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9월 1일에 시작될 정기국회, 또 그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과연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 핵심부에서 지금과 같은 것을 최고의 이슈라고 할 것인가? 여기 부동산 대책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당이라고 하는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들과 그 칼이 흔들리는 대로 칼끝의 방향마다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과 입장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표면상으로는 세종시 수도 이전, 행정수도 이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가까운 그러한 내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보궐선거나 혹은 대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개헌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이라는 것을 출범해서 지난 한 몇 주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기간에도, 그리고 또 이제 땡볕이 내리비치는 지금도 바로 여기에 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승패를 좌우할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리마연도 힘이 들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같이 가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마연은 구독자 5만의 자그마한 채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을 2017년 출발부터 보궐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지적을 하면서 바른 길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온 것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을 출범한 것은 바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결국은 한번 맞닥뜨려서 승패를 가려야 할 이 문제를 놓칠 수 없어서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같이 갑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부동산 문제도 크고 코로나 문제도 크고 또 보수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웬 개헌이며 웬 행정수도 이전, 그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언론에 잠시 나왔다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에 묻히곤 하던 이슈였는데, 이럴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잡다하게 다루는 뉴스는 그냥 소소한 것들입니다. 자극적인 것이고 개인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권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 거기에서 회원들이 벌써 그동안에 노력해온 성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정치 활동을 이미 개시했습니다. 의사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학습도 하고 강연회를 통해서 하고 또 간담회라든지 논의도 충분히 해서 결국 이제 우선적으로는 성명서를 전달하는 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도 이제 이어서 소개를 해 드릴 것인데, 지금은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 이게 진짜 싸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 쪽에서도 세력 다툼을 하는 기미가 보이기는 합니다. 충청권 언론을 보면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이해찬 씨가 꺼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16년에 이해찬 씨가 이야기한 거다. 그러나 서울 쪽 뉴스는 다르죠.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웠다가 실패하고, 그리고 문재인 씨가 이어받은 숙제다, 이러면서 보수도 여기에 협력해라. 이거 제일 처음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다, 이러고 있죠. 그 하나하나의 주장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이야기했던 시기와 목적은 지금 문재인 씨가 주장하고 있는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로 줄 세울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뉴스를 좀 살펴보기로 하죠. 8월 19일 현재, 그동안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음 대권을 잡느냐. 내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싸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 8월 19일 현재 문재인 씨의 뉴딜이라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세종, 대전에서는 대덕, 그리고 오송 이것을 묶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충 나오는 말로는 인구 1천만 명 정도의 메가시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수도권이 과밀화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수도권이라고 하는 인구 1천만의 과밀한 집단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서울이 과밀한 것은 문제가 되고 세종이 과밀한 것은 권력이다. 이런 심보냐? 그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물론 여기에 곁다리로 부산에는 수소경제 메가시티, 지금 세종 이쪽에는 행정, 그리고 과학기술까지 다 포함을 하지만 부산은 단지 수소경제 도시로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부산, 울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도 한 1,000만 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남에는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세종을 제외한,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1천만 표, 그 투표로 받을 수 있는 1천만 표를 그냥 맨입으로 받겠다. 말로 부산 사람들을 꼬드기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의 1천만 표는 일단 어느 정도라도 값을 치를 것을 알 수 있죠. 충청표가 캐스팅 보드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이해찬 씨의 텃밭이어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충청 1천만 표를 흔들어 놓을 돈을 퍼부을 것이다.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충청권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져가는 세력입니다. 무너져가는 세력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잡혀나와서 그 죗값을 치르게 된다 하는 역사의 교훈을 떠올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는 2020년 8월 12일에 세종시 현장을 기자가 직접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보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종시에 가면은 16년 전에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 놨다. 그래서 국회의사당 부지로 50만 제곱미터 잡초만 나 있는 빈터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보다 1배 반이나 크다. 또 청와대와 사법부도 거기에 옮겨가려고 준비해 놓은 땅이 400만 제곱미터가 있다. 이거 모두 16년 동안 잡초밭으로 비어있는 상태다. 참 못돼 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놔두고 언젠가는 해먹어야지.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확실히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그들이 계속 군부를 떼온 것은 맞는데
2020년 7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7월 20일에 이야기를 꺼냈죠. 물론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땜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들은 나쁜 꾀는 나날이 이것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김태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뒷문장은 싸그리 거짓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아니다. 그쪽에 다시 과밀화 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나오고 있으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하는데 과밀화 지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균형 발전이냐? 또 그것이 목표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하겠죠. 아무튼 국회가 통째로 가고 청와대하고 정부 부처가 다 가야 한다. 여기에서 행정 수도라고 하는데 국회가 왜 가느냐? 국회가 행정부냐? 국민 누구나 이것은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20억 원 설계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대규모로 예산을 추가해서 증액을 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국제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많이 뭉텅이 돈을 빼내다가 쓸까 하는 계획까지 지금 다 세워놓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이 돈, 대규모로 증액한 이 돈, 충청권에 좀 떨어지겠죠. 선거를, 보선은 선거 당시에, 대선은 선거 직전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 완성, 이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달려가고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달려가고 오합지졸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이 계획,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아무래도 칼자루 잡은 자들이 낫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올 7월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7월 14일에 그러면 김태년 대표가 연설하기 전이 되겠죠.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합니다. 여기 이낙연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를 보면 이낙연 의원이 이것을 대선에 어떻게 써먹을까 하는 그 꼼수, 그것을 드러내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 김태년 대표가 연설을 합니다. 세종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다 가야 한다. 그 다음에 7월 31일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여기하고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의 그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8월 10일 미래통합당과 만나서 여야 비공개 회의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자.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기구를 하나 설치하자. 여야가 다 참가하는. 그러니까 통합당 하는 소리가 그러면 그거 하면서 에너지 특위도 같이 구성하자. 이거 가지고 역제안을 해서 속도를 늦췄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 아니죠. 미래통합당 멍청하기 이를 데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대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든 민주당에서는 9월 정기국회 때 이 특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4년에 나온 위헌 결정을 그 효력을 없애버리는, 그러면은 그 효력을 없앤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4년의 위헌 결정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것을 옮길 수 없다고 한 결정입니다. 그것을 옮기겠다고 한 법률에 위헌 결정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효력을 기필코 없애야 한다면 수도 서울을 폐지하고 그것을 세종시로 가져가겠다. 그것이 분명하죠. 이것을 두고 국토 균형 발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위헌인데 안 된다는데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위헌 결정하고 관계가 없겠죠. 행정만 옮겨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수도를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곳을 행정 기능도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서울은 행정 기능을 다 빼서 국회까지 빼서 그것을 세종시로 가져가서 실질적으로 그곳이 수도고 서울은 수도가 아니게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2020년 8월 14일 KBS 뉴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당 강령에 행정수도 이전을 명시하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있게 추진한다 하는 내용을 넣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강령은 29일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정당의 강령에 넣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령에 넣겠다. 수도를 옮긴다. 그걸 강령에 넣겠다. 그러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 대선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텐데 어떻게 국민에게 이 문제의 엄중함을 알릴지 더 고민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대 토론회를 했다고도 하죠. 이것을 보면은
뭔가 문제를 어렴풋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2020년 이제 연말까지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싸움을 시작도 못 해보고, 아니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가 주최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는가. 이번 이 대토론회가 일회성 토론회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8월 19일 국회의 대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전국 순회에 나설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토론회에는 단장인 우원식, 그리고 김두관 의원, 이제 이런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 김두관 의원은 영웅 이해찬이던가 하는 그 만화책 담당이라고 하죠. 그것도 또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보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추진단의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미래통합당에게 특위를 구성하자, 꼭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정수도 완성은 16년 동안 진행돼 왔다. 섬찟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단지 선거를 위해서 혹은 충청권을 위해서 서울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를 옮긴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서 왜 16년 동안 이것을 계속 추진해 왔던가? 그럴 만한 것이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최소한 그들 좌파 정치 세력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래통합당을 남의 집 따고 들어가는 도구로 쓰겠다. 대한민국 부수는 폭탄의 뇌관으로 쓰겠다. 여러 가지가 되겠죠. 미래통합당, 나라 망치는 일에 앞장서라. 너희가 망쳐라. 바로 그런 이야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진단은 개헌, 국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 모든 것을 열어놓으려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좀 이해를 못할 텐데 좌파 언어 풀이를 하나 해야 하겠죠. 이들이 모두 열어놓겠다 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겠다. 헌법 개정까지 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런데 보면은 개헌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좋지 않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충청권은 지금 나름대로 분위기 띄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8월 19일 충청권의 언론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민주당, 균형발전, 행정수도, 여론전 본격화. 그런 겁니다.
여론전을 벌이는 것이죠. 문재인 씨 인기 투표하면 항상 문재인 씨가 고득점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여론전 그들이 펼치면 국민들은 민주당 찍어줍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 하는 국민이 이 문제의 본질을, 이게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렇게 맞서로서, 최소한 맞서로서 이런 일을 막아내야 하는데 그들은 임기응변밖에 못합니다. 앞에서 칼날이 부딪히면 하나둘 막아내다가 뒤로 한 방 맞고 떨어진다. 바둑 못 두는 사람이, 아니 오목도 못 두는 사람이 한 개씩 전력을 다해서 막다가 보니까 어느새 다음번 상대방이 6줄 놓고 있더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론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그것도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은 8월 19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24일부터 9월 말까지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광주,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권역별로 순회 토론회를 열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을 설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적은 태산과 같은 거대한 적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서 이 문제를 이미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성명서까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많은 도시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깰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리마연의 이러한 노력, 연구 결과, 우리 회원들이 내놓는 이런 방책들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파 활동을 하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가져다가 자기 거인 것처럼 쓰는 거 다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비전문가가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껌에서 단물만 빼먹듯이 해가지고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진짜를,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이 진짜를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관보다는 낫겠죠. 또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을 겁니다. 스스로 보고, 그리고 같이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글을 읽고 신문 사설이라도 읽고 또 나름대로 크고 작은 그런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리마연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에 건강 문제가 아니라면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투신해 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